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리고 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라고 하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내일 파업까지 예고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박지원 회장 만나봅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계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이게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공공의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원격으로나 협약 급여화 그리고 나중에 또 발표하셨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던 의료 일원화 과정까지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성을 얘기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을 밝혀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너무 졸속으로 결정됐고 일방통행으로 결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방통행이나 졸속이 아니고 그 의료인들과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계속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OECD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혹은 이제 환자 곁에서 보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수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예. 환자는 뭐 지역 의대라든가 아니면 기피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환자는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병원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지방에 고정시켜가지고 10년 동안 근무를 하게 한다는 거는 그 의사가 환자가 없는데 10년 동안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도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피과를 더 활성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예. 제가 의사 증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네. 지금 의사들이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만약에 제대로 된 추계가 있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들 합의가 된다면 이게 합의가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해 저 같은 경우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한 해 외과 의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 인프라가 마련되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어느 집단이 이득을 취하거나 밥그릇이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의사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의료의 질과 그런 것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 이야기는 아까 OECD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외국에 비해서 그 의사 수가 너무 적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의료계는 일단은 그 의사 부족, 일손 부족은 큰 문제는 아니다. 다른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의사 수 다른 심각한 문제들은 많았고요. 전공의들이 계속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응급한 상황은 더 많았습니다. 예.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과의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었거든요.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응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예.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 그 10년간입니다. 매년 400명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네. 4,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 대부분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심에는 대형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방은 병원이 없고
그럼으로 해서 의사 수도 적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에 대한 뭐 역차별이랄까요? 이거는 지방에 더 좋은 병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지방에서 좋은 전공의들을 더 잘 가르칠 교수들을 고용해야 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의사를 지방에 강제로 근무하게 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그 지방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다들 서울로 오려고 하고 예. 그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럼 지방에 강제로 근무를 하는 의사는 어떤 환자를 진료하고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일을 베풀 수 있겠어요. 예.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보지 못하고 수련받은 의사가 그 지역에 서비스를 베풀게 되는 그런 또 안 좋은 예가 되는 거죠. 환자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나 숙련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네. 의사가 예.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되려면 잘 배운 의사들이 지방에 고용이 되거나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배울 때 강제적으로 있는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좋은 의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일단 무조건 내려가라 이게 아니고 다른 인프라 같은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뭐 월급도 마찬가지겠고요. 인센티브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자, 내일 파업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업은 아니고요. 예. 저희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예. 예정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전공의협의회가 모든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고 저희가 대표한성은 있지만 뭐 개인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 단위에서 이 참석자를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꽤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자들의 우려는 좀 클 텐데요. 만일 이렇게 많은 의사 숫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10만 의사들 중에 전공의는 16,000명이고 예. 이제까지 의료계에서 혹은 다른 모든 곳에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피교육자, 너네는 배우는 입장이다, 너네는 학생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 그런 학생들 혹은 배우는 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못 받고 뭐 일주일에 168시간씩 일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법이 80시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의료의 전부라면 저희가 업무를 중단한다고 병원이 마비된다면 그거야말로 의료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예. 것의 증명이 아닐까요? 그래서는 안 되고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보셨고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병원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를 내러 단체 행동을 하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그 인기가 비인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뭐 처우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비인기죠, 외과는. 그렇죠. 이전에도 비인기였고 지금도 비인기고 저는 의사 수가 증원된다고 해서 비인기과 의사들이 뭐 선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또 그러면 바로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다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로 비인기과라는 것 자체가 수가 적다고 해서 비인기과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실현을 마치고 배운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제가 배운 것들을 할 수 없고 다른 비보험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최근에 또 의사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 이 전공의 협의회에 속하신 분들도 응급 환자들 많이 보시죠? 그럼요. 응급실의 대부분은 전공의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상이 주치자들이 와서 난동도 피우고 폭행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합니까? 네, 일단은 이전보다는 법에 의해 법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게 모두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뿐 아니라 수술실, 수술 마치고 나와서 중환자실, 병동, 뭐 여러 곳에서 보호자를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도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안전한 진료 환경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폭력에 좀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그럼요. 예,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조금 나아가는 방향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요. 하나만 네.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뭐 이거 이 건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최근 그 민주당에서 법안을 새롭게 낸 것도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수술실 CCTV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 번 저희도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예, 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은 이게 수술실 CCTV가 전공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수술실에서 CCTV가 있다면 수술방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실현받는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 오히려 환자의 안전된 부분에서는 더 불행해질 수 있고 또 수술하는 거의 행위에 대해서 부담감 그리고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해질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양날의 검 같은 것 같아요. 더 불필요한 정보냐 아니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냐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부담감을 줌으로써 예.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전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예.